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AMPM 글로벌 허송이입니다. 벌써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이 성큼 다가왔다는 건 우리의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위주로 착착 같이 풀어볼 거예요. 저는 작년 6월에 시험을 봤었는데 물론 교재 위주로 문제를 풀고 KAIT에 올라와 있던 기출문제도 풀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너무 예상 밖의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막 구글 같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실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지만 떨어지신 분들 정말 많았겠다 싶었거든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당황하는 일 없도록 조금 체계적으로 기출문제 훑어드릴 거예요. 핵심 문제랑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좀 뽑아서 이해될 수 있도록 문제 풀고 바로 해설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에 검색 광고 마케터 이론 강의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하시면 되게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댓글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개념 부분 문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중에서도 노출 효과 산출 방법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좀 같이 풀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모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2003회, 2022회 2회 연속 정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연속적으로 출시된 문제거든요. 굉장히 단골 문제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1번 프로슈머, 2번 에드슈머, 3번 세일슈머, 4번 블랙 컨슈머. 정답은 프로슈머입니다. 이 에드슈머랑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프로슈머는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를 합성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드슈머는 여기 애드버타이징이라고 써있죠. 광고 제작 참여하는 소비자라서 이 두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프로슈머이고요. 에드슈머는 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프로슈머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기업의 입장에서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되면서 생긴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를 고르시오.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오운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멀티미디어라고 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언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바로 후기나 포스팅이나 컨텐츠 올리는 거나 제3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고객 사이에서 구전되면서 생긴 미디어라는 얘기예요. 이 언드라는 게 획득되다, 뭐 얻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3자들에게 의해 얻어진 그런 미디어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언드 미디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주관식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도 나왔어요. 우리 여기 주관식 이것에다가 언드미디어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드미디어는 소비자나 제3자가 정보를 생산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이다. 언드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는 입소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블로그, 뉴스, 기사, SNS 포스트이다. 언드미디어는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되면서 생긴 매체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도 온라인 구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4번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온라인 구전이 뭐예요? 온라인 구전. 여기 아쉽게도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여기도 2003회, 2022회 2회 연속 출시된 문제거든요. 온라인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SNS나 블로그나 온라인 게시판이 주요 채널이 되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전 동화를 예를 들었을 때 누가 전파했는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은 굉장히 스마트한 공간입니다. 네트워크 분석, 트래킹 툴 같은 걸로 확산 경로랑
선도자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옮겨져 왔는지, 어디서 확산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에서 생긴 리뷰나 SNS 컨텐츠 같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생기겠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의견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했어요.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뢰도가 낮다, 높다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전 마케팅의 종류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중 구전 마케팅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바이럴 마케팅, 2번 버즈 마케팅, 3번 콘텐츠 마케팅, 4번 커뮤니티 마케팅. 1번과 2번은 입으로, 입소문으로 내는 그런 마케팅이죠. 1번과 2번 정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공유는 우리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전 마케팅의 유형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3번 콘텐츠 마케팅 보시면 굉장히 시각적인 콘텐츠잖아요. 시각적인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구전 마케팅 종류 간단히 살펴보시면 뭐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코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대요. 공익적 이슈를 제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주요 요소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코즈 마케팅, 2번 매복 마케팅, 3번 일방향 메시지, 4번 상호작용성. 보시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코즈 마케팅. 근데 아까 우리 보셨죠? 공익적 이슈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의 방식이래요. 이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 코즈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은 매복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MVC 마케팅이라는 말인데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은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방향 메시지는 디지털과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상호작용성이라는 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브랜드가 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콘텐츠 스토리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가 녹아 들어가 있으며 동시에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1번 버즈 콘텐츠, 2번 브랜디드 콘텐츠, 3번 유료 콘텐츠, 4번 인앱 콘텐츠. 요거 잘 보시면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브랜드가 생산한 이런 내용이 있죠. 브랜드, 계속 브랜드가 보여요. 정답은 2번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공감,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지만 그 안에 브랜드 메시지를 녹이는 거예요. 소비자가 상업적인 목적의 그런 광고임을 알지만 어느 정도 좀 묵인한 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정답은 2번 브랜디드 콘텐츠고요. 이것도 요즘에 문제 되게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실게요.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공통된 용어는 무엇일까요? 최근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땡땡땡을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땡땡땡은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 요즘에 모르시면 간첩이죠.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나 봐요. 네, 정답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모르시면 안 돼요. 요즘에 또 되게 핫한 키워드라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중요한 행위로서 전체 소비자를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에 따라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 타겟팅, 2번 포지셔닝, 3번 시장 세분화, 4번 시장 기회의 발견. 바로 정답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집단을 나누는데요. 관심사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성별이나 연령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1번 타겟팅이랑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타겟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나눈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이라서 시장 세분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을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라는 거. 이것도 주관식이랑 객관식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네요. 이거 주관식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것도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기업의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중요한 행위로서 전체 소비자를 선호, 취향, 문제 해결책의 유사성에 따라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와 제품의 사용 성향, 빈도, 사용량 같은 행동적 변수가 기업들이 소비자 집단 분류에 사용된다.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디지털 광고의 차별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트래킹의 용이성, 2번 정교한 타겟팅, 3번 광고 메시지 전달의 융통성, 4번 전통 매체 광고보다 높은 신뢰도. 자꾸 이 신뢰도 나오는데요. 이거 신뢰도 나오는 거 굉장히 함정이에요. 트래킹 용이하죠. 우리 툴 써서 막 쫓아다니죠. 정교한 타겟팅 가능하죠. 광고가 뭐 영상도 되고요, 글로도 되고, 이미지로도 되고요. 되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도 문제는 정말 함정이에요. 이거 신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차라리 여기서 뭐 상호작용성이 나왔다 하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신뢰도 문제는 함정이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직접 배송 시스템 구축, 2번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3번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4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장 선정.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헷갈렸었거든요. 1번 보시면 직접 배송해야지만 비즈니스 성공하나요? 그건 아니죠. 요거는 요즘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요게 필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헷갈리셨겠지만 1번이 정답이고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5대 성공 요인 한번 훑어보시고요. 지속적 수익 창출,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3번 소비자 중심이어야 되고, 4번 빠르게 기회를 선점해야 되고, 5번 특허되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중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노출 장바구니 구매. 이거 사실 저희가 해설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문제죠.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노출 봐야지 누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사잖아요. 노출 클릭 구매 이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검색 광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정확한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하다. 2번 클릭당 과금 광고도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번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 외에 광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4번 종량제 광고의 경우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 예산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 검색 광고 특징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정답은 3번입니다.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과 광고 품질 지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기간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종량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종량제라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사용한 만큼, 내가 광고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검색 광고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수 과정을 거친다. 2번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DA, 디스플레이 애드라고도 한다. 3번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이 된다. 4번 검색 광고는 정확한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이다. 정답 2번입니다. 디스플레이 애드가 검색 광고인가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광고, 검색 광고가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검색 광고의 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초기 브랜딩 광고로 적합하지 않다. 2번 대형 포털에서의 검색 광고 입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막 CPC 막 3만 원씩 해요. 그죠? 3번 관리 리소스가 많이 투여된다. 저희 막 야근하죠? 이거 세팅하느냐고 엄청 야근합니다. 그리고 4번 부정 클릭 되면 IP 빨리 등록해야죠. IP 등록해야 되죠. 무효 클릭이 의심되는 IP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4번. 이것도 뭐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중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KPI. 요거 실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듣게 되는 단어들이에요.
잘 보셔서 문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KPI, 핵심 성과 지표, 수치로 표현 가능한 광고의 목표를 말한다. 2번 시즈널 키워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검색수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3번 세부 키워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명이나 제품명, 지역명, 수식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번 T&D,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에 해당한다. 네, 정답은 시즈널 키워드입니다. 시즈널 키워드는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이지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KPI. 이번 광고의 KPI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KPI는 로아스 1000%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이잖아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카페, 서울 성수동 카페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해 나가는 그런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T&D는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으로 제목과 설명을 얘기하는 광고 용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가실게요. 다음은 세부 키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잠재 고객들이 쉽게 검색하는 키워드로 검색수가 높아 광고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번 비교적 저렴한 입찰가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번 수식어나 지역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이다. 4번 세부 타겟팅이 되어 메인 키워드 대비 CPC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정답 너무너무 잘 보이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잠재 고객들이 쉽게 검색하는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세부 키워드는 사실 노출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출량이 적어서 저렴하겠죠, CPC도. 그렇지만 이런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새를 잘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음 광고 노출 효과 중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실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긴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모르시면은 그냥 이거 자격증 시험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1번이죠. 1번. 클릭률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레이트, R이 들어가면 레이트, 비율이란 뜻이고요. 코스트, 클릭, 광고에서는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여기 검색 광고를 처음 하게 됐을 때 자꾸 전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전환이 도대체 뭐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전환이라는 게 액션,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예약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전화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훑고 갈게요. 클릭률 CTR,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말하고요. CPC, 클릭당 비용, 전환율은 CVR이라고 하죠. 클릭수 대비 얼마, 몇 개의 전환이 났는지 그 비율을 아는 거. 그리고 컨버전, 전환이 바로 컨버전이죠. 그리고 로아스, 광고비 대비 수익률,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에요. 네, 그리고 ROI는 투자 대비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로아스랑 ROI랑 혼돈을 주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가도 한번 풀어보실 테지만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투자 대비는 ROI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전환당 비용은 CPA. 네, CPA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같이 풀어보실게요. 다음 중 마케팅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CPC는 Cost for Click의 약자이다. 2번 CTR은 클릭-트루 레이트의 약자이다. 3번 CPA는 Cost for Advertising의 약자이다. 4번 로아스는 Return on Advertising Spend의 약자이다. 저 보시면 CPC, CTR, CPA, ROAS 다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아까 그 전환이라는 말, 우리 액션이라는 거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환당 비용인데 여기가 광고라는 말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액션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이 될 수도 있고 판매 수가 될 수도 있고 예약 수가 될 수도 있고 전화, 문의, 건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CPA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전환당 비용이라는 게 여행사 업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행사 업종에서 총 10만 원의 광고비를 써서 하와이 예약을 2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품 하와이 여행 상품을 1개 예약받을 때 얼마의 광고비가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CPA예요. 그러면 10만 원 써서 2개 예약 받았으면 CPA는 5만 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예약이 10개가 됐어요. 10만 원 써서. 그러면 CPA는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CPA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CPA는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CPC는 검색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로 방문하는데 투여된 비용이다. 비용 맞죠? 2번, CTR은 검색 광고가 노출된 횟수 대비 클릭이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 클릭률 맞죠?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말한다. 맞는 것 같아요. 4번 CVR은 전환율은 검색 광고를 통해 전환을 달성한 데 투여된 비용을 말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R 요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우리 계속 이 R은 비율을 뜻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비용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비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립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VR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CPA 전환당 비용은 낮아진다. 2번 노출수가 올라가면 CTR이 높아진다. 클릭률이 높아진다. 3번 CPC가 올라가면 클릭당 비용이 올라가면 로아스도 올라간다. 4번 CTR과 CVR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광고 효과는 떨어진다? 정답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CPA는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CVR 전환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전환율이 높아지면 전환당 비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클릭률 전환율은 높을수록 좋고 CPA 전환당 비용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단어에 이해가 없으면 사실 문제 푸는데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검색 광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CPS가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좋다. 2번 CPC가 높을수록 CPS는 낮아진다. 3번 CVR 전환율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좋다. 4번 로아스가 높을수록 CPC가 높다. 여기서 이 CPS는 뭘까요? CPS는 cost for sale이라서 판매당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A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CPS가 낮을수록 아까 말했죠? CPA는 낮을수록 좋아요. 광고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CPS가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좋다. 1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관식입니다. 다음의 설명에서 검색 광고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영어 약자로 검색 광고에서는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광고비로 나눈 값이다.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래요. 투자 대비 수익률. 아까 로아스랑 ROI랑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ROI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ROI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조금 집중도 되고 잘 되니까. 다음 문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다들 머리가 좋아서 이거 금방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같이 계산기 꺼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같이 계산기 써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광고 결과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CPC와 전환 매출액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우리 구해야 될 게 지금 CPC랑 전환 매출액이에요. 그쵸? 이 CPC는 뭘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쉽죠? 클릭당 비용은 광고비랑 클릭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 해줄게요. 이런 거 그냥 사실 암산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500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환 매출액은 이 1000명의 사람들이 5만 원짜리를 샀대요. 1000명이.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되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중 전환 매출액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전환 매출액 구해 볼게요. 전환 매출액 구할 때 전환수랑 물품 단가랑 곱해서 구했었는데 지금은 상품 단가도 모르고 판매 개수도 몰라요. 우리한테 있는 힌트는 오로지 광고비랑 광고 수익률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우리 구할 수 있거든요. 매출액 구해 볼게요. 우리의 힌트. 광고 수익률을 구할 때 원래 매출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랑 광고 수익률이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계산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번 구해 볼게요. 예쁜 가방부터 구해 볼까요? 자, 광고비가 20만 800원이 들었대요. 곱하기 800% 나누기 100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예쁜 가방 160만원 정도 판매되었네요. 여성 의류 구해볼게요. 여성 의류 광고비 31만원 써서 450%의 로아스가 나왔대요. 나누기 100 해줄게요. 그러면 139만 5천원. 다이어트 보조들 갑니다. 자, 광고비가 135만원을 썼대요. 되게 많이 썼죠? 곱하기 130% 나누기 100 해줄게요. 175만 5천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도 구해볼게요. 2만 1,000원 썼는데 1000% 나왔대요. 1000%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저기가 낮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계산해봤을 때 가장 높은 거 3번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광고 실적이 다음과 같을 때 CVR, 전환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무엇일까요? 전환율 어떻게 구했죠? 클릭수 대비 전환수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A그룹 먼저 구해볼게요. 우리 전환율은 클릭수랑 전환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수,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해주면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A그룹은 0.8%가 나오고요. B그룹은 30 나누기 6,000 곱하기 100 해주면 0.5%가 나오네요. 그리고 C그룹은 80 나누기 8,000 곱하기 100 해주니까 1%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게 C그룹이 되겠네요. D그룹도 계산해보니까 0.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수 중에 전환수가 얼마나 됐냐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광고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중 CPC와 로아스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우리 구해야 될 거 지금 CPC랑 로아스예요. 광고비 2천만 원이고요. 광고를 통한 방문수 16,000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CPC는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비 나누기 방문자 수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천만 원 나누기 16,000 하면 1250원입니다. 그래서 CPC는 1250원이 됐고요. 그러면 2번 탈락, 4번 탈락 되겠죠. 그럼 로아스도 구해볼게요.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광고비 대비 수익률인데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럼 또 계산해야 되겠죠. 매출액 계산해보니까 5만원짜리가 300개 팔렸대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1,5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 근데 광고비 2천만원 썼는데 매출액이 1,500만원이래요. 딱 봐도 너무 슬프죠? 지금 로아스 100%가 안 되는 수치일 거라는 거를 짐작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75%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 CPC 1250원과 로아스 75%인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광고 결과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CPC와 전환 매출액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CPC랑 전환 매출액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이 이익률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ROI 같은 게 저희를 자꾸 괴롭히는데 혼동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갈 길 가시면 됩니다. CPC 어떻게 구했죠?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 하니까 500원 나오네요. 그러면 2번, 4번 탈락이고요. 전환 매출액 어떻게 구했죠? 물품 단가랑 전환수 곱하니까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500원이랑 5천만 원이 있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광고 효과 분석 후 성과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CTR이 낮은 키워드는 광고 소재 및 확장 소재를 변경한다. 2번 CVR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확장한다. 3번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낮추거나 시간 설정을 하여 광고 노출수를 줄인다. 4번 전환율 CVR이 낮은 키워드는 랜딩 페이지 및 페이지 뷰 체류 시간을 체크한다. 네, CTR이 낮은 키워드, 즉 클릭을 잘 못 받는 키워드는 소재가 이상한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는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 전환율이 굉장히 좋으면 요거 중심으로 키워드를 확장해야 되죠.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리고 3번,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인데 로아스라고 하면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런 키워드를 입찰가를 왜 내리죠? 왜 더 높이거나 더 많이 노출되게 해야죠. 그쵸? 그리고 CVR은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 그러니까 유입은 됐는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랜딩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고 났더니 굉장히 쉬워졌죠, 다시.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클릭 고성과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키워드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3번,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은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 광고만 가능하며 구글은 제공하지 않는다. 4번, 전체 성과만으로는 고객이 구매하는 데 기여한 키워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정답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구글도 제공하죠. 왜 구글이 안 해요? 그쵸? 네, 그리고 전체 성과만으로는 고객이 구매한 데 기여한 키워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고의 클릭률이 낮고 전환율이 0%인 키워드에 대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키워드 오프를 고려하거나 입찰가를 낮춰 노출수와 방문수를 줄인다. 클릭률도 낮고 전환율도 낮대요. 그러면 키워드 오프를 고려하거나 입찰가를 낮춰 노출수와 방문수를 줄인다. 2번 키워드의 랜딩 페이지가 적합한지 점검한다. 전환율은 우리 그 랜딩 페이지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3번 키워드의 광고 소재와 확장 소재가 적합한지 점검한다. 우리 클릭률 낮을 때는 광고 소재 1번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4번 입찰가를 높여 광고 노출 순위를 상향 조정 후 방문수를 늘린다. 전환율도 낮은데 지금 입찰가 더 써서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입찰가를 높이면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 4번. 네, 그래서 전환율은 상세 페이지랑 연관이 되어 있고 클릭률은 소재나 이런 순위와 상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키워드 광고 로그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1번 ROI, 2번 물품 단가, 3번 로아스, 4번 CTR. 클릭률. 자 봅시다. 아까 제가 ROI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ROI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 브랜드가 있는 분들이 정말 투자 대비해서 내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계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 광고로서는 네,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로아스나 CTR 같은 것들은 저희가 클릭수, 노출수, 뭐 광고비, 수익률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그렇지만 어떤 한 기업의 수익을 알 수는 없습니다. ROI가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네이버, 카카오 매체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ROI, 2번 노출수, 3번 CTR 클릭률, 4번 클릭 비용. 네, 또 그러네요. 요거 ROI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좀 머리 아픈 문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이버 문제, 뭐 카카오 문제, 구글 문제 정말 너무 다양하게, 특히 구글 문제 다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매체별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일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년도 기출문제 총 3회에서 40문제 정도를 발췌해서 우리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계산 문제로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머리 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내일은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꼭 합격하도록 해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